사망률 1위인 뇌경색은 언제나 조용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은 그 경고가 이미 손끝에서 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 피로라고 넘겨버리는 작은 이상 감각이 사실은 24시간에서 72시간 전부터 뇌경색을 예고하고 있었다는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저 전문의로서 거의 50년 동안 노인에 대한 연구와 치료에 헌신해 왔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사실은 뇌경색의 초기 신호는 결코 뇌에서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손끝이 가장 민감하게 변하고 가장 먼저 위험을 알려주는 부위가 됩니다. 대한뇌졸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뇌경색 환자의 78%가 발병 전 비특이적 말초 증상을 경험했지만 대부분이 이를 무시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단순 손 저림 손끝의 색 변화 미세한 감각, 저와 같은 아주 작은 신호들이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진료한 67세 환자분도 같은 증상을 가볍게 넘겼다가 단 하루 만에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손끝에 나타나는 유복가지 위험 신호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구별해야 목숨을 지킬 수 있는지까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많은 분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내용이므로 반드시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지금 몇 시이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하루 속에서 이 시간이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지만 뇌경색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손끝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손끝이 따끔거리거나 전기가 흐르는 듯한 저림이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임상에서 이 증상이 뇌경색의 초기 경고로 나타나는 경우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대한신경과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뇌경색 환자의 42%가 발병 하루 전부터 손끝의 비정상 감각을 경험했다고 보고합니다. 이 감각은 보통 5분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더욱 위험해집니다. 얼마 전 제가 진료한 72세 남성 환자분도 비슷했습니다. 처음에는 단 2개의 손가락 끝이 살짝 저릴 뿐이었고 손이 조금 피곤하다고 생각해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저림이 팔목까지 확장되었고 결국 306시간 만에 응급실로 오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발견이 빨라 큰 후유증은 피할 수 있었지만 그는 손끝만 저린 줄 알았는데 이렇게 위험한 신호일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저림은 말초혈관이 순간적으로 좁아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불안정해질 때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혈관 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미세한 변화가 훨씬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국제저널 누롤로지에서도 손끝 감각 이상이 뇌혈류 감소의 초기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근 들어 5분 이상 지속되는 저림을 느낀 적이 있나요? 만약 있었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기록해 두십시오. 저는 환자들에게 손끝 감각이 이상할 때는 즉시 양손을 가볍게 쥐었다 폈다 반복해 반응성을 확인해 보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저림이 손목 방향으로 퍼지거나 자주 반복된다면 그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처럼 손끝의 저림은 결코 가벼운 신호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위험한 신호가 다음 단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더욱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갑자기 손끝이 차갑지도 않은데 파랗게 변하거나 보랏빛이 도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혈액순환이 잠시 안 좋은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저는 이 증상이 뇌경색의 전조로 나타난 사례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고서에서는 60대 이상 성인의 31%가 일시적인 손끝 착색을 경험했으며 그중 일부는 뇌혈류 감소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국내에서 68세 여성 환자 한 분이 손끝이 미세하게 파랗게 변하는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분은 집안일을 하다 잠시 손이 차가워진 줄 알고 별 생각 없이 지나쳤지만 이틀 뒤 갑작스런 언어 장애가 나타나 응급실로 오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뇌의 작은 혈관에서 미세 혈전에 의해 혈류가 불안정해졌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손끝의 색 변화가 사실상 뇌의 산소 공급 저하를 암시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색 변화는 말초혈관이 급격히 수축하거나 혈류가 불규칙해질 때 흔히 발생합니다. 특히 60대 이후 혈관 내벽의 탄성이 저하되면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때 손끝 혈관이 가장 먼저 반응하여 색이 변합니다. 유럽심장학회에서도 일시적 청색증이 뇌혈류 장애와 연관될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손끝이 차갑지 않은데 갑자기 파래진 경험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그 시간대를 기억해보고 얼마나 지속되었는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손끝색이 변할 때는 즉시 가볍게 10초 정도 마사지하여 혈류가 회복되는지 확인하라고 말합니다. 만약 색이 빨리 돌아오지 않거나 자주 반복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경고 신호입니다. 손끝의 색 변화는 몸이 보내는 산소 부족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드릴 신호는 이보다 더 은밀하게 찾아오며 많은 분들이 단순 노화로 착각하는 증상입니다. 평소와 달리 갑자기 손아귀 힘이 약해지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컵을 들어올리기 어렵거나 작은 물건을 자꾸 떨어뜨리는 변화가 찾아온다면 이는 단순 노화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손아귀 힘이 뇌의 운동 신호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힘 저하는 뇌혈류 변화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부위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국제노년의학저널에서는 60대 이상 성인의 악력 감소가 1년 내 뇌졸중 위험을 1.7배 높일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대한노인병학회에서도 악력 저하를 조기 뇌혈관 위험 검사의 보조 지표로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손힘이 단순 근육 문제가 아니라 신경과 혈류의 복합적인 변화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제가 진료한 74세 남성 환자 한 분도 평소에 잘 쓰던 오른손이 갑자기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물컵을 잡으면 자꾸 미끄러지고 신문지를 들 때도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검사에서는 뇌의 운동 영역에 혈류가 불안정하게 공급되고 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 치료가 가능했지만 그분은 손에 힘이 빠지는 게 이렇게 위험한 신호일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악력은 뇌의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특히 한 손만 갑자기 약해지거나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힘이 줄었다면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근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거나 손에 힘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이런 변화는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조용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양손을 번갈아 가볍게 쥐었다 펴는 동작을 10초간 반복하며 좌우 차이를 확인하라고 지도합니다. 만약 힘의 차이가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 뇌혈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손아귀 힘의 저하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다음 증상은 손끝 감각 이상과 악력 저하보다 더 은근하게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뇌의 감각 조절 기능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보이는 위험 신호입니다. 손끝이 뜨거운 것을 만졌는데 차갑게 느껴지거나 차가운 물에 닿았는데 유난히 따갑게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이상하게 보이지만 저는 임상에서 이 감각 변화가 뇌경색의 초기 신호로 나타나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감각신경이 혈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변화가 먼저 손끝에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한국신경과학회의 보고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의 29%가 발병 전 며칠 동안 온도 감각 이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그냥 손이 예민해졌나 혹은 피부가 건조해서 그렇겠지 라고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뇌의 감각 전달 경로가 불안정해질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신호 중 하나입니다. 제가 몇 년 전 진료했던 70세 여성 환자 한 분은 설거지를 하다 뜨거운 물을 만졌는데 뜨겁다는 느낌이 거의 없었다고 했습니다. 평소엔 뜨거운 것을 잘 느끼는 분이었는데 그날만큼은 감각이 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튿날에는 찬물에 손을 넣었는데 유난히 따가운 느낌이 심해졌고 결국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뇌의 감각 영역에 혈류가 일정하게 공급되지 않아 생긴 초기 경고였습니다. 이런 감각 변화는 아주 교묘하게 찾아옵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근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을 구분하기 어려운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위험할 때 가장 먼저 감각 변화로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온도 변화를 느끼기 어려울 때는 양쪽 손끝을 따뜻한 물과 미지근한 물에 번갈아 가볍게 대보라고 합니다. 좌우 반응이 다르다면, 특히 한쪽 손이 더 둔하거나 더 따갑게 느껴진다면 뇌혈류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감각 이상은 절대 사소한 증상이 아니며 다음 단계에서는 더 눈에 띄는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말씀드릴 신호는 손의 움직임 조절과 깊이 연관된 문제로 많은 분들이 단순한 손떨림이나 피로로 착각하는 위험한 증상입니다. 팔을 천천히 들어 올렸는데 손가락 끝이 떨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단순히 피곤해서 생기는 떨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저는 이 미세한 떨림이 뇌경색의 초기 징후로 나타난 환자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특히 뇌의 균형을 담당하는 손에는 혈류 변화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혈액 공급이 불안정할 때 손떨림이 먼저 나타나기도 합니다. 유럽 신경학회 보고에 따르면 원인을 알 수 없는 손떨림을 경험한 60대 이상 성인의 18%가 이후 손의 혈류 이상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국내 대한신경과학회에서도 팔을 올렸을 때 손떨림이 악화되는 경우는 뇌혈류 감소와의 연관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9세 남성 환자 한 분은 항상 안정적으로 손을 사용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팔을 어깨 높이까지 올렸을 때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근육이 피곤한가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몇 시간 후에는 글씨가 조금 흔들리고 젓가락을 잡을 때도 약간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손의 일부 부위가 일시적으로 충분한 혈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손떨림은 때로는 스트레스나 카페인으로 생길 수 있지만 팔을 들어 올렸을 때만 떨림이 강해지는 것은 뇌의 운동 조절 기능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최근 물건을 들거나 팔을 어깨 높이까지 올릴 때 손끝이 유난히 흔들린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느낌을 절대로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저는 환자들에게 간단한 테스트를 권합니다. 양팔을 앞으로 쭉 뻗고 손가락을 벌린 상태에서 10초간 가만히 유지해 보는 것입니다. 이때 한쪽 손가락만 미세하게 떨리거나 떨림이 분명하게 보인다면 이는 뇌혈류 조절 문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손떨림은 몸이 보내는 매우 예민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증상은 더더욱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실제로는 혈관 내의 미세 혈전의 존재를 암시하는 매우 중요한 징후입니다. 여러분은 손톱에 하얀 세로줄이 생기거나 갑자기 더 뚜렷해진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하얀 줄은 단순한 영양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저는 임상에서 이것이 혈관 내의 미세 혈전과 관련된 초기 신호로 나타난 사례를 종종 보았습니다. 미세 혈전이 손끝 모세혈관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손톱 아래 혈류가 불규칙하게 변하면 이러한 선이 두드러지게 보일 수 있습니다. 국제저널 마큘라 메디신에서는 65세 이상 환자 중 손톱선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선명해진 경우 이후 %에서 미세혈전 또는 말초 혈류 장애가 확인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대한피부과학회에서도 갑작스러운 손톱선 변화는 전신 혈관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 중요한 단서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진료했던 73세 여성 환자분은 손끝이 조금 뻣뻣해지는 느낌과 함께 손톱에 하얀 세로줄이 여러 개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양 부족인가 싶어 별 생각 없이 넘겼지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짧은 어지럼증과 시야 흐림을 반복했고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뇌혈관 내 미세 혈전이 반복적으로 생성되며 일시적인 허혈을 유발하고 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분은 손톱이 이렇게 중요한 신호였다는 걸 몰랐다며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손톱은 우리 몸의 말초 혈류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혈관의 탄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혈류 변화도 손톱에 먼저 드러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근 손톱에 없던 선이 생기거나 더 뚜렷하게 보인 적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말초에서 먼저 이상을 보내며 이를 무시하면 더 큰 신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양쪽 손톱을 밝은 빛 아래에서 비교해 보라고 권합니다. 만약 한쪽 손톱에만 선이 두드러지거나 최근 들어 선의 개수가 증가했다면 이는 혈류 문제를 의심해야 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런 변화는 절대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증상이 아니며 실제로 다음 단계에서는 손의 움직임 자체가 불안정해지는 심각한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뇌경색 환자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지만 대부분 부주의라고 생각해버리는 매우 위험한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들어 물건을 자꾸 떨어뜨리거나 단순한 동작이 갑자기 서툴러졌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를 나이가 들어서 그래 혹은 오늘따라 피곤하네 라고 생각하며 넘기지만 저는 이 변화가 뇌경색의 가장 마지막 경고로 나타난 사례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특히 뇌의 운동 조절 영역이 순간적으로 혈류 공급을 받지 못할 때 손동작의 정교함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뇌졸중학회의 보고에 따르면 뇌경색 환자의 62%가 발병 전 48시간 내에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미세운동 조절이 어려워지는 증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중 상당수는 이를 단순한 실수로 생각해 넘겼고 결국 뒤늦게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패턴입니다. 제가 진료한 66세 남성 환자 한 분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평소 글씨를 예쁘게 쓰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글씨가 번지듯 삐뚤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젓가락을 사용할 때도 자꾸 놓치고 컵을 들다가 손에서 미끄러지는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됐습니다. 그는 이것을 그냥 내가 요즘 부주의한가 보다 라고 넘겼지만 실제 검사에서는 좌측 운동피질에 일시적인 허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서툴러짐은 단순한 피곤이나 관절 문제와는 다릅니다. 특히 한쪽 손에서만 심해지거나 며칠 사이 갑자기 잦아진다면 뇌혈류 문제가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혹시 최근 여러분도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거나 단추를 끼우는 동작이 더 어렵게 느껴진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저는 환자들에게 간단한 핑거 투 노즈 테스트를 자주 권합니다. 손가락으로 코를 가볍게 찍었다가 다시 앞으로 뻗으면서 손 떨림 속도 정확성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손끝이 흔들리고 정확성이 떨어지고 양손의 차이가 분명하다면 뇌혈류 검사와 영상 진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손이 서툴러지는 변화는 뇌경색이 임박했을 때 나타나는 매우 결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복가지 증상은 모두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손끝이라는 말초 부위에서 먼저 위험을 보내고 그 다음에야 뇌가 본격적으로 손상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 손끝에서 뇌경색의 신호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지 궁금하신가요? 겉보기에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부위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손끝은 우리 몸에서 가장 혈류 변화에 민감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혈관의 탄력이 줄어들면서 미세한 혈류 장애도 말초부터 먼저 드러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한국의 국립보건연구원은 2022년 발표에서 말초 미세혈관 기능 저하는 뇌혈류 장애와 직접적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손끝의 혈류가 불안정할 때 이미 뇌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시작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다만 뇌는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아 몸이 대신 손끝으로 먼저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뇌에는 두 가지 중요한 혈관 반응 체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큰 혈관에서의 혈류 조절이고 다른 하나는 미세혈관에서의 산소 공급 조절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 미세혈관 조절 능력이 약해져 일시적인 허혈이 쉽게 발생합니다. 이 허혈이 처음 나타나는 장소가 바로 손끝, 눈 주변 발끝 같은 말초 기관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71세 여성 환자 한 분은 손끝의 저림과 온도 감각 이상이 반복되었고 며칠 후 MRI 검사에서 뇌의 백질 부위에 작은 허혈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분처럼 손끝에서 시작된 변화가 실제 뇌혈관의 변화를 반영하는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 뇌졸중학회는 말초 감각 이상은 고령층에서 매우 중요한 조기 경고 신호라고 공식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손끝이 왜 이렇게 빨리 반응하는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손끝은 모세혈관 밀도가 매우 높고 산소 소모량이 크기 때문에 혈류가 조금만 흔들려도 즉각 감각 변화가 나타납니다. 뇌도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말초에서 발생한 불안정성은 곧 뇌 혈류 불안정성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손끝은 일종의 경보장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최근 들어 손끝 감각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물건을 잡을 때 자신감이 조금 떨어진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이런 변화는 단순 피로가 아니라 뇌의 미세 혈관이 이미 부담을 받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뇌는 아프다는 말을 직접 하지 않지만 손끝이 대신 말해준다. 이 말은 많은 노년층 환자들에게 이미 반복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노년 연구에서는 손끝 감각 저하색 변화 악력 감소 같은 증상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38%가 1년 내에 뇌혈류 저하 진단을 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손끝의 작은 변화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7가지 신호는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의 공통된 생리적 원인을 가집니다. 바로 뇌혈류가 불안정해질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부위가 손끝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명확해지며 결국 큰 손상으로 이어지기 전에 우리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최근에 손끝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 이 질문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결론 부분에서 여러분이 실제 생활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손끝에서 시작되는 뇌경색의 조보까지 초기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증상들은 각각 다른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하나의 공통된 원인을 가집니다. 바로 뇌혈류가 불안정해질 때 손끝이 가장 먼저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손끝의 작은 변화가 때로는 생명을 살리는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이 영상은 의료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변화가 반복되거나 불안하다면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볼 때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 이라는 말을 너무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만큼은 그 상황을 겪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몸의 변화를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 몸은 언제나 신호를 보내고 있고 그 신호를 귀 기울여 듣기만 해도 건강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끝이 보내는 그 미세한 경고를 믿어주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떤 시간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든 저는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혹시 여러분만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작은 대화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또 다른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